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삼성전자의 날에 오신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미쳐가지고 시세를 만들어냈어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는 분기 실적 한 8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는데 약 10조 이상의 실적이 나왔고, 2분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바로 낸드와 D램의 가격 상승이 요인이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어차피 좋을 거야. 우리 3분기에 좋아질 예정이었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기대감이 붙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수급을 잡아먹으면서 웰컴 투 더 삼성전자 월드를 만든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어제 정도에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감부터 자기적으로 조금 시세 뽑아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삼성전자가 혹시 쉬어가는 흐름 정도, 뭐 죽는다 이런 건 아니라도 쉬어가는 흐름 정도 나올 때 다른 종목에 수급을 넣어주는지 이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재밌었던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에 어떠한 훈풍에 대한 예고편을 오늘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물론 가는 길에 조정 흐름도 나오게 하겠죠. 근데 큰 틀에서는 글로벌 증시와의 키 맞추기 분명히 만들러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만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물론 코스피가 먼저 가야지 그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HLB와 그리고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HLB 같은 경우가 뭐 알고 있는 재료예요. FDA 승인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신청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냥 뭐 이유를 묻지 말라. 바이오는 그냥 바이오스럽게 수급으로 스마트 머니의 의지, 형님들의 의지로 그냥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단을 하든 어떠한 분석을 하든 바이오에서는 그냥 바이오스럽게 수급이 붙으면 뭐 그냥 땡기로 올라간다, 이 마인드죠. 그리고 이렇게 직전에 시세가 나올 때 공매도 세력이 이 공매도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 규제도 이제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이 HB에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공매도 쇼커버를 열심히 좀 해주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 포착이 되더라. 그러면서 오늘만 순매수가 약 710억 정도. 그러니까 HLB가 어떠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FDA 승인이 나겠구나 라고 판단하니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은 일단은 그동안 잡아놨던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을 간략하게 한번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장 얘기를 쭉쭉쭉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뭐 삼성전자의 실적 얘기 잠시 해봤고요, 방금 전에. 그리고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개별적인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장이 강하게 치고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테오젠의 테르가제, 원래는 이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테르가제랑 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다른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들이 알테오젠에 부과가 돼서 기존의 주가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는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 플러스 8%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미 리가켄 바이오가 플러스 10%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에이비에 바이오가 어제와 그제 강세 보였잖아요. 오늘 뭐 장중에 플러스 4% 갔다가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에이비에 바이오도 제가 HLB를 보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그냥 바이오에 묻지 말라, 그냥 세력이 보내면 보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석을 하든 그런 것들은 그냥 베이직한 그런 분석일 뿐, 세력형들이 마음 먹으면 보내는 게 바이오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리가캠이랑 에이비에 하느니 저는 그래도 알테오젠이랑 뭐 삼천당제약 이런 친구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삼천당제약도 오늘 또 신고가 같거든요. 그래서 미친 바이오는 나다 라는 것 좀 증명을 해 보였고, 그리고 니케이와 일본, 그냥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피, 코스닥 동반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도 엄청난 시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이 52주 신저가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오늘 생각보다 바이오 들고 있는 저의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좋은 하루를 보냈겠지만 실제로 2차전지 오늘 노답이었죠. 반도체도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삼성전자한테 수급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구고 가족인데 그냥 가족의 수급까지 오늘 삼성전자에 다 몰렸다는
이런 수급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뭐 개별주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 딱 보더라도 코스닥 오늘 재미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 정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개별주로 보면 더 명확하거든요. 그냥 뭐 파란 나라입니다. 오늘 시장 올랐나? 이런 생각 들 정도의 정합판을 기록하고 있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점점 재선포기 공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왜냐면 토론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투표하면 좀 비등비등했는데 트럼프가 원체 토론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미가 담긴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에 반해 바이든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뭔가 즉각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또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면으로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증시의 호조입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까지 증시를 인위적으로 땡기는 흐름이 있어요. 보통 그러면 현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권이 보통 이어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여태까지 데이터가 항상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기보다 어떻게든 부여잡고 시장을 좀 부양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이후에 지속적으로 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는 니네 그래도 먹을 길은 살려주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아마 글로벌 증시에 크게 영향이 미국 증시의 상황으로 좀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고, 뭐 HLB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그냥 공매도 쇼커버 수급 요인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내용은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붕괴되면서 급락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독일과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있던 14만 주가 이제 물량이 풀린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거 영향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트럼프가 자기는 가상화폐의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나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바이든의 재선 포기 가능성에 비트코인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을 포기해서 민주당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 민주당이 혹시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제발 바이든이 나와라, 트럼프랑 한번 붙어보자. 어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트럼프 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말에 너무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오로지 아메리카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시장 보면은 표면적으로 삼성전자가 날아다니면서 또 하이닉스가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삼성전자가 좋으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겠지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HBM이 키워드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야 HBM 이거 엔비디아 테스트 넘어간 것 같대 라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 오르고, 또 아니래 아직은 아니라는데 그럼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빠지고, 이런 교차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동반 강세. 이게 뭐냐면 디램의 호조, 낸드의 호조.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실적이 HBM도 HBM인데 디램이랑 낸드도 좋겠네? 이런 기대감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상위주들의 강세가 연결됐었구나.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HLB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1502 강세를 보였구나. 그리고 제약업종이 4% 5% 가까이 올랐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코스피의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 460개, 코스닥의 상승 종목 700개, 하락 종목 850개. 소형주는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그런 장. 테마 안 됩니다. 개별주 안 돼요.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장인데,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한 순환 매장이 열릴 거라 제가 오전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 유혹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아침에 얘기 드린 건 바이오도 한번 부러질 때 됐고요. 2차 전지는 며칠간 쉬어야 된다 라고 제가 이거 어제 확실하게 얘기 드렸죠. 2차 전지 며칠간 쉬어야 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2차 전지 힘들어요. 수급이 매우 꼬여있다고 어제 브리핑에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강세를 보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데 IT 소부장은 지금 갈 시기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열심히 사주면서 종합지수 딱 끌어당겼고, 개인이 2.5조를 매도했네요. 와, 현물시장에서 그냥 삼성전자를 2020년에 물렸다가 4년 만에 이제 9만 전자 가까이 가니까 물렸던 사람들이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더 갈 수 있거든요. 제가 8만 1,000원대 고점 찍었을 때도 이번에는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라, 지금도 얘기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이번에 또 갑니다.
무난하게 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은. 물론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은 뭐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삼성전자를 2012년에 매매를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13년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게 지지부진 박스권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요거 마지막에 그냥 HLB의 수급이 쏠렸다. 그래서 요런 정도로 보시면 돼서, 뭐 외국인이 특별히 코스닥을 바스켓 매매한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데, 오늘 아침에는 시장 땡기려고 쭉 땡기는데 꼭다리가 딱 선물의 고점과 맞물렸죠. 그리고 선물은 그냥 내려놨고, 선물 지수는 뭐 쉬어가는 박스권 흐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차익하면서 선물을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걷어들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콜 포지션 이런 거 잡아주는 거 보니까 다음 주도 뭐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엔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무난히 상승하다 마지막에 팍 땡겼어요, 요만큼을. 그리고 오늘도 요만큼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수급 요인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모멘텀, 서프라이즈, 3분기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수급 논리를 올렸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어떤 오버슈팅에 대한 개념이 다음 주에는 조금 반락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시장이 부러진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다가 뭐 요 정도, 그리고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냥 코스닥이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코스피의 종목들을 분명히 우리가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코스피의 강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쉴 때 수급을 다른 쪽으로 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고요. 오늘 요 아침 브리핑에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일단 니케이 토픽스 사상 최고가, 대만도 연일 신고가, 그리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는 2분기부터 본격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코스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하거나 글로벌 증시로 떠나버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막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겨요. 코스피가 간다고 코스닥이 무조건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어제와 오늘 인위적인 어떤 수급 요인의 상승이 났으면 이거를 살짝 갈무리 해주는 동안 코스닥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코스피가 갈무리 한다고 코스닥이 내려치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논리냐면, 코스피의 자금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서 키 맞추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2번은 코스피가 눌릴 때 이때다 하면서 신용장고 한번 털어먹자! 라고 하면서 코스닥을 그냥 내려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이오가 지금 한번 눌릴 때가 됐어요. 바이오가 죽는 게 아니라 한번 눌렸다가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눌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눌릴 수 있는데, 오늘 힌트를 준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가 조만간 조정의 시그널이 살짝, 뭐 죽는다는 아니고 그냥 버티면 되지만 그래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미친 바이오들이 오늘 살짝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수급이 꼬여 있어서 다음 주 초, 길게는 다음 주까지 살짝 그냥 뭐 박스권 정도 올라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도 내려오고 이 정도고, IT가 랠리를 만든다? 그거는 쉽지 않을 상황인 것 같다.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봐 드리겠고, 개별주 테마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침 브리핑에 쭉쭉쭉 남겨드렸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로봇도 움직이고 AI 움직이고 게임주 움직이고 개별주나 테마주가 한 번씩 움직이는 순환 매장 이런 거 열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간판 잠깐만 본다고 하면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냥 뭐 로봇주 보면은 어쨌든 윗꼬리는 달았지만 강세는 보였어요. 에브리봇도 20% 넘게 갔고, 뭐 레인보우, 엔젤 로보티스 다 윗꼬리 달았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실리콘투도 한번 양정까지 했었고,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거 움직였고, 게임주, 엔터주 전부 다 흔들긴 나왔지만 한 번씩은 움직여줬습니다. 한 번씩 빠르게 순환매가 돌 정도였고, 또 영일만 테마주까지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전력주랑 같이 한 번씩은 움직임이 났다. 보면은 다 윗꼬리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금 테마주랑 개별주로 개인들이 삼성전자 팔면은 이런 거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팔아서 니네 이체전지 사지 마. 애초에 안 좋아 얘네는. 애초에 지금 3일 동안 꼬시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야 개별주 사. 화장품 좋잖아. 야 로봇주 니네 좋아하잖아. 물타기 좀 해. 챗 GPT 어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꼬시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바이오는 지금 붙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살짝 올라가는 종목들 있으면은 이거 윗꼬리 오늘 많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가 바이오는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코스피의 흐름, 코스피가 이제 수급을 코스닥에 넣을지 아니면 코스닥이 이 기회로 한번 내려칠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코스닥의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거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기대치 이미 어제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됐다. 그런데 오늘 왜 상승 났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잠시 튀거나 오늘 하루 강세를 볼지 모르겠으나 어제 오후장의 시세 반락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제 너무 강하게 올렸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오늘도 인위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분명히 찰실현에 대한 욕구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예탁금은 줄어드는데 시장만 올라간다? 이런 게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봤고, 코스피는 개인 따돌리고 메이저 파티, 코스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 계좌는 사상체육가. 네, 우리 계좌는 지금 사상체육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오가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팔아도 시장은 쿵 눌리고, 여기서 요만큼 팔아도 시장은 쿵 눌리고, 요만큼 팔아도 시장은 쿵 눌리고. 이게 뭐죠? 외국인은 계속 우리 시장을 모으고 있잖아요. 아직도 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구만전자 만들고 외국인이 그때부터 이탈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의 동학개미 운동 이런 거 얘기 없습니다. 야, 미국 시장 가자, 어디 가자, 일본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 땡겨주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기존에 잡았던 3,300포인트, 우리 고가위치 이 정도잖아요, 코스피. 이거 무난하게 뚫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요, 저는요. 다만 가는 길에 한 번은 연말쯤에 2,700, 600까지 가는 하락 한번 쿵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쿵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만 견디면 그 다음에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뭐 올해만 들어서 이미 20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는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든 털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개인 투자자가 털려야지만 증시가 땡겨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거슬리는 건 역시나 뭐 증시가 코스피에서 개인이 현물은 털리더라도 신용장고가 안 털리거든요. 그러면 현물에서 그렇게 열심히 개인을 털어내는데 과연 신용장고는 안 털어낼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뭐 당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달 정도는 그냥 달고 갈 수도 있어요.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요거 털어먹고 그 다음에 시장 코스닥 땡길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본격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요거는 한 번은 털이가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요런 정도의 개념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저런 거 다 달고 갈 수도 있죠. 예전에 우리 유동성 랠리 때 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때까지는 신용장고 25조까지도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런 거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리고 환율도 1380원, 달러 인덱스 104.6포인트.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 상당히 증시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환율이 조금 별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1376원까지도 빠졌는데 곧바로 튀어오르면서 이거 차익 실현 욕구 좀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 증시만 강세를 보였다. 뭐 중국부터 대만, 니케이 모두 강세 못 보였는데 우리 증시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뭔가 수급 논리, 삼성전자의 힘으로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인위적이다. 우리 증시가 키높이 안 맞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셌어요. 너무 셌다. 그리고 비트코인 7,8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아까 그 바이든 효과거든요. 바이든에 대한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떠나서 돈의 논리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에 대한 지표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살짝 위축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뭔가 현금화를 해서 증시에 대한 어떤 단기 차익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서.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하자. 국제 수익률도 튀고 있고 하니까. 중요한 단기 포인트로는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인데 여기서 이거 20만 명 예상인데, 요거 만약에 상회에서 나오면은 뭐 미국도 지금 살짝 눌릴 자리여가지고 폭락 이런 건 아닌데 각도가 너무 가팔라서 한 번은 쿡 눌렀다가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다. 뭐 그렇게만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오늘 삼천당 제약이, 제가 미친 바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이 아침에 나름대로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아침에 강세 보이다가 수급을 알테오젠과 HLB에게 넘겨줬어요. 이거 조금 특이한 시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HLB는 아침에 그래도 나는 강세 시작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세를 이어갔고, 알테오젠도 떴지만 이거 이상으로 또 시세 뽑아냈거든요. 근데 삼천당 제약은 그냥 추가 시세까지는 만들지 못했어요. 물론 뭐 여태까지 먼저 강하기도 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리고 펩트론 볼까요? 비만 당뇨 치료대 대장이죠. 오늘 펩트론 시세를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띄워놓고 쭉 빠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미친 바이오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미친 바이오들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수급이 HLB나 같은 업종의 알테오젠으로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주도를 했던 미친 바이오들, 뭐 펩트론, 그리고 제가 뽑아드린 거 뭐 있죠? 삼천당 제약 요런 거, 그리고 또 시노펙스도 오늘 이거 음봉 맞았거든요. 낮에 행사가 있었는데 10시 이후에 제로 소멸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ABL이랑 HLB. 제가 이거 리가캠, 이거 안 한 이유가 뭐랬죠?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올 건데?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시노펙스입니다, 지금. 물론 시노펙스도 눌렸다가 다시 혈액암 쪽으로 모멘텀 받아서 대장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험이 나온 거다. 이게 부러지는 건 아닌데 한번 차익 실험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바이오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유의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지금 ABL 바이오도 이거 분명히 추격 매수 들어가거든요. 오늘 리가캠 막 10% 뜨고 있고 알테오지 5%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BL도 막 올라가니까 이거 추격 매수하다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다. 저는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 쪽으로 후발주들이 좀 붙더라고요. 뭐 D&D 파마텍, 요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지금 라이센스 아웃 되어 있거든요. 메세라라는 기업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두각이 되고 있고, 큐라티스나 뭐 블루엠텍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인벤티지 대비 이제 전환사채 이슈를 좀 쉬고 있고, 그리고 아이센스가 혈당 측정기 케어센스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메리트 돼가지고 항상 비만 당뇨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메리트. 당연히 아이센스 움직이면 동온 아나텍, 이오플로우 이런 거 다 같이 움직이겠죠. 잡주 쪽에서는 뭐 라파스나 올릭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비만으로는 크게 모멘텀을 못 받는 모습이고, 오늘 AI 바이오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뭐 파러사이 바이오, 뭐 JW 중해제약, 그리고 뷰노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 JW 중해제약이 진짜 AI 관련주거든요. 근데 AI 그 바이오 쪽으로 많이 인정을 좀 못 받아가지고 이런 거 좀 아쉬운데,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중국에 물질 특허했다 막 이런 걸로 올리는데 제가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로노이가 미쳐가지고 노란 시그널이 떴는데, 제가 원래는 이게 우리 S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이거 좀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요때 특히 막 기술 반환해서 어쩌고저쩌고인데 제가 이거 굉장히 설명 열심히 해가지고 잘 극복해서 물량 많이 실어서 잘 갖고 가다가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트레이딩도 한번 했거든요. 이게 8짜리에서는 팔아줘야죠. 요날 딱 비중 4분의 1 정도 던져서 지노믹 트리를 매수했습니다. 그 지노믹 트리 2만원에 사가지고 25,800원에 팔았습니다. 이거 바로 팔아가지고 산 게 또 뭐였죠, 여러분? 바로 보로노이죠.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트레이딩 했는데 요거 적은 거 같은데 적지가 않아요. 요것도 요렇게 보면은 13% 트레이딩 한 겁니다. 근데 지노믹 트리도 우리가 조금 차익 본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딱 요때 잡아가지고 요거를, 이게 보로노이 판날이 요 날이잖아요. 요거 지노믹 트리 바로 잡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25,400원인가요? 25,400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 넘게, 25%? 요 정도 아무튼 챙겨서 지금 이거 매도 잘 쳐가지고 다시 또 보로노이를 우리가 받아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지노믹 트리 하고 여기서 이 비중을 차익을 해서 바로 또 지노믹 트리 가가지고 또 25% 챙기고 또 싸게 사고,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 놓고 오늘 쭉 당겨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뭐 트레이딩 안 하고 통짜로만 갖고 있었어도 한 60%에서 65% 정도 수익, 그리고 트레이딩까지 가미를 해가지고 수익률은 한 7, 80% 찐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도 보로노이 조금 만질 수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부담스러운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장 쪽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노란 시그널도 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일부 비중을 조금 줄여두는 게 좋았어요. 물론 수급만 봐서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된다. 지금 바이오가 한 번 내리치면 강하게 내리칠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있고, 또 7월 24일에 이 친구가 CB가 있습니다. CB가 있기 때문에 이거 30만 주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음 주 대응을 하다가 주말도 껴있고 해서 오늘 차익을 먼저 잘 해놨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물렸던 종목을 요거 차익한 대금이랑, 그리고 물렸던 종목 일부 잘라내면서 요거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린 종목도 잘 한번 해결해 놓고, 그리고 챙길 건 챙기고 이러면서 좀 재미도 많이 봤다는 거. 뭐 이런 바이오 대응이 있었고, 이제 다음 바이오를 또 해야 되거든요.
다른 바이오도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하나는 또 도망을 갔어요. 하나 도망가가지고 어제 잡으려다가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제 다음 주에 공략을 할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노란 시그널 나오면은 보통 걸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왜 안 팔았나요? 네, 더 갈 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팔았어요? 아, 지금 좀 저항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오는 그냥 바이오스럽게 보고 또 바이오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 베이직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폐질환 치료제 이쪽 괜찮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 뭐 ABL 바이오도 눌리긴 했는데 그동안 또 강세 보였잖아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야 ABL 동생 니네 어디까지 오냐? 야 내가 신고가 못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야 나도 신고가 만들러 갈래 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약바이오의 ADC 대장은 나지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수급 논리로 한번 세력이 움직여줬다 이런 거고, 삼천당 제약은 진짜 미쳐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10만원대도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2.5조라니요 라고 했는데 지금 4.5조 4.7조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고, 정말 아쉬운 거는 셀트리온이 진짜 미치도록 못 가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못 가나 셀트리온.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좀 답답한데, 셀트리온이 가려면은 이게 코스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어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면은 이 셀트리온이랑 삼바가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랑 세트로 움직이냐면 2차 전지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날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강세를 보이더라. 왜냐면 이 친구들이 올라가야 코스닥이 강세 주도종이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좀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또 단순히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무슨 관계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성장주예요. 그래서 이 성장주로의 수급이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나 네이버랑 카카오가 오늘 수급이 들어가는 거 봤더니 야 이거 약간 투기 심리가 좀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장주에도 힘이 결국에는 붙겠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 공개적으로 또 하나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아리랑 고배당 ETF거든요. 아리랑이라는 게 붙으면 하나증권입니다. 근데 하나증권 하면 알아주는 거 뭐죠? 조선, 하나오션, 그리고 태양광, 하나솔루션, 그리고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하나에서 나온 이 고배당주의 세팅을 보면 거의 전통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디서 우리 베타즈 분들과 시작을 하고 있냐면 거의 요쯤이거든요. 요쯤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거 계속 갑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상체육가 오늘 또 찍었고, 그리고 배당도 5%, 0.44%, 0.44% 계속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도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선 추가 매수, 여기서는 우리 다른 종목 팔아가지고 또 추가 매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안 늦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죠. 근데 더 갈 거예요. 얘는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제가 얘기 들어와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 대응을 여러분 아마 전혀 못하고 계실 텐데 요거 하나면 된다는 거. 다른 거 전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면은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주는 다 대응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우리금융, 기업은행, 현대해상, 하나금융, 삼성증권, 동양생명, SK텔레콤, BNK 뭐 요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아까지. 그래서 이거 균등하게 거의 5% 비중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지수 따라서, 또 배당은 배당대로 분기 배당, 월 배당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챙겨 먹으면서 한 1, 2년 정도는 그냥 뭐 즐기시면 된다.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늘리면 잠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베타즈 분들이랑 단가 차이가 그래도 20% 이상 나고, 또 우리는 배당도 이렇게 빼먹었으니까 아마 수익률 차이 많이 나가지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콘텐츠 총해가지고 이런 ETF가 있습니다 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보게 되는. 그리고 코스피 보면은 다음 주에 뭐 죽는다 뭐한다 아니고 조금 쉬는 흐름, 요런 거만 여러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3분기 계속해서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코스닥은 오늘 200일선 돌파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보고 다음 주에는 주도 업종이 조금 쉴 수가 있다. 뭐 바이오도 그렇고 2차전지도 크게 힘쓰기 좀 애매하고, IT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 뭐 부양될까 이런 것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더 힘내면 더 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이오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세팅만 잘 해놓으면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요거 빠져도 크게 겁먹지 말자. 그리고 오늘 200일선을 분명히 뚫어줬기 때문에 당장 뭐 800포인트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 810
817, 818 요 포인트 정도만 혹시 내려올 수 있는 거 대비 정도는 하자. 그리고 이것도 이게 굉장히 그냥 강하게 본 거고 그냥 뭐 하루 이틀 누르면 대충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거 조정 살짝 받고 나서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거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일단 세부 내용은 오늘 시장 보고 일요일 라이브 8시입니다. 일요일 8시 공개 방송 때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준비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준비해보고 이번 달, 다음 달까지만 진짜 한번 미쳐서 올라가줘라 얘기 드려보면서 저는 이제 주말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뵐게요. 안녕.